아침 출근길은 언제나 설렙니다. 경비 해제가 되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로 멋을 낼 순 없지만 마냥 좋습니다. 작업복 앞치마에 조리사 모자마저도 패션이 되는 26 기현 씨의 젊음과 열정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일만 할 수 있어도 축복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일이 마침 하고 싶은 일이라면, 게다가 잘하기까지 한다면, 또 오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 29 현지 씨가 이 카페에 도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평생 직장이냐, 평생 직업이냐의 기로에서 평생 직업을 선택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평생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 그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춘들을 만나러 갑니다. 늦은 오후, 현지 씨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국 미베이드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교도소 입구입니다. 내가도 건강을 위해서 외출의 목적은 출근. 행선지는 현지 씨의 오랜 일터인 복지관입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다 하면 좋을 텐데. 이름. 이름, 자기 이름인데 이름부터. 아직 하지 마세요. 예시 작품이 있어. 네. 현지 씨는 미술 치료사입니다. 네. 첫 대학에서 글자만 터지고 애니메이션을 나머지 다 전공하고 이거 자기 대학원에서 이름 먼저 미술 크게 치료 써주세요. 과정을 자기 이름을 공부한 크게 써주세요. 미술 치료 자기 전문 이름만 강사죠. 꽃을 그려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 물고기죠? 나 새우튀김인 줄 알았어. 새우튀김 먹고 싶어. 이거 봐봐요. 그렇죠? 새우튀김 미안 죄송해요. 새우튀김 맛있겠다. 복지관에서 미술 치료 일을 시작한 지도 5년 차. 올해가 29이니 제법 일찍 일을 시작한 셈인데요. 저기 속에 들어있던데 그쵸? 더 크게 이따시만하게 써보세요. 이따시만. 아직 20대에 탄탄한 직장까지 가졌는데 카페라는 또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쵸. 이거 너무 멋있는데 지금.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일을. 뭐 그래서 굳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뭔가 지금 상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뭔가.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고픈 노력이 창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있었겠어요? 이거 두꺼워. 아유 그렇게 한 번만에 나와. 좀 힘들고 또 정도만 서툴면 어떻습니까?
이거 덩어리 져서 쓰기 어렵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보이죠? 명란씨 봐봐. 나 봐봐. 그래서 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은 이게 돈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의미가 다르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게 노는데 돈까지 받는 거니까. 그래서 멀리 보면은 조금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요즘 청년들은 평생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냥 그 레토르트 식품들 있잖아요. 그냥 렌즈에만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취업 공부 대신 경영 수업에 열중입니다. 음식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선택 속성은 다 틀려지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성공 요인은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규모가 작든 크든 사장님 자리는 쉽질 않습니다. 접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횟집인데 어때? 조금만 게으름을 펴도 뒤처지기 십상이죠. 같아 틀려. 다른 느낌이. 완전 틀리. 나는 이제 애가 생기고 나니까 내 가족 외식을 할 때 그 내가 선택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은 놀이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넓어야 돼. 넓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막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족 외식을 할 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놀이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놀이방,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도 놀이방. 그래서 놀이방을 우리가 선택 속성 중에 하나로다가 따지고서 생각을 한다고. 저도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음식점을 가서도 이런 7P 나름대로 7P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주방에서 주문을 했을 때 주방에서 어떠한 노선으로 이렇게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가격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촉진 전략으로서 뭐 어떤 촉진 전략, 판매를 하기 위한 촉진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권과 입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음식점을 갈 때마다 하나씩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한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가게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식업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61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61만 개면 그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78명당 한 개의 음식점이 있어요. 주변에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음식점은 그 중에서 잘 되는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친근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식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음식점의 전문가야, 자기가. 그래서 창업을 해도 아이템만 있으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미리 선행했었던, 먼저 창업을 했었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안 해요. 창업 전 시장 골목 유동 인구를 파악하겠다고 하루 5시간씩 시장을 찾았었던 기현 씨입니다. 한두 달도 아닌 반년이나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길잖아요.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근데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 직장에서 뭐 오너가 아닌 이상은 나와서 창업을 하시게 되는 게 또 일반적인 그런 거고, 창업을 하실 때도 진짜 기술직 전문직의 창업이 아니라 진짜 만만한 게 음식점 창업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식업 관련돼 가지고도 공부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이제 학교 편입을 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식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끔 변화를 해가야지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복지관 일을 마친 현지 씨가 카페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말이 좋아 투잡이지 고생을 사서 하는 중인데요. 명색이 미술가인데 컵홀더 하나도 평범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더블 에스프레소 더블 설탕은 하나 가득 넣어주세요. 손수 자신만의 도장을 디자인해 이 가게가 접니다 하고 일일이 낙인을 찍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만큼 책임도 커졌고요. 설탕은 하나 가득 넣어주세요. 이제 커피 내리는 솜씨만 능숙해지면 되는 건가요? 미술 치료에 관한 자격증은 수도 없지만 커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첫 술에 배부르길 바라면 욕심일 테죠. 두 개 나오니까 투샷이니까 투샷으로 해야지. 아 근데 아이스로 달라고 아니 따뜻한 거로 달라고. 아이스라고 아니야 따뜻한 거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고. 왜 그래요? 예술가의 장사가 어째 험난해 보입니다. 아 너무 잘 나왔다. 예술만 하면 먹고 살기는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이 카페도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예상하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케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술 강사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가 있으면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사실은 쟤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대요.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건 기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공부를 하고 온 날은 장사 시작이 늦어져 몸도 마음도 바쁜데요. 벌써 12시가 넘은 시각. 손님을 잡으려면 음식부터 내놔야 할 텐데 청소부터 하는 젊은 사장님. 먹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굳게 다짐한 게 청결과 위생이라는 기현 씨. 생선 가게가 아닌 생선 카페를 꿈꿉니다. 반건조 생선을 진공 포장에 진열한 것도 카페에 가까워지기 위한 전략이죠. 미끄럽고 비린내 나는 나의 생선보다 상품을 보고 만지는데 아무렴 포장이 날 테니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생선 진열대가 놓인 곳은 기현 씨 가게 앞이 아닌 옆 가게인데요. 역시 이웃 사촌인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봐서는 끈기 있게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봤어도 언제 들어왔나. 추울 때서도 그 한참 추운데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는 따뜻하고 시원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견디면서 하는데 우리도 추워서 문 닫고 있는데도 나와서 하고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도 저렇게 못하는데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업 일주일째. 소문을 들은 지인들과 손님들이 현지 씨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카페의 개업을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분들인데요. 사실 창업을 기획하고 개업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현지 씨 어머니는 녹록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되게 힘들었죠. 진짜 아휴, 솔직히 짝꿍하고도 했지만 우리 짝꿍도 돈 없으니까 막 돈 문자 합해서 제 돈 내라 이렇게 해서 한 거지. 힘들었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연구소 다니고 하는데 쉽지 않았죠. 저 친구도 짬나가지고 인테리어 가서 서로 해주고 하려니까 힘들었죠. 다 쉽게 한 거니까. 왜냐면 엄청 부잣집도 아니고 그냥 중산층인데 우리는 말 그대로 중산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힘들어요. 쉽게 한 건 아니죠. 어려웠지. 저는 올해까지 5년차 복지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 그렇게 했던 일들이. 그리고 제가 뭐 그전에 있던 게 자취를 했던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됐고, 그전에 작품도 되게 좋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큰 회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기도 했고, 뭐 그 외에도 사파 작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일에 들어오는 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큰 하나하나 봤을 땐 큰 금액은 아닌데 모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뭘 크게 쓸 일도 없고 해서 모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같이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처럼 한 거죠, 같이. 어머니와 지인 그리고 현지 씨 세 사람의 동업으로 시작된 카페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거부한 현지 씨의 자립하고픈 의지의 결과입니다. 창업을 할 때도 중요한 게 자금이잖아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할 때도 부모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걱정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냥 취업하지 뭐 제가 뭐 학점이 나쁘다거나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딸리는 게 없었으니까 어머니도 그냥 직장 다녀서 이렇게 하는 게 너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었는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생 장사를 하신 부모님은 아들의 장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기현 씨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일을 쫓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멋있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이 두렵지 않은 26이니까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평생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의지가 기현 씨를 혼자 일어서게 한 겁니다. 생선을 구매하면 바로 구워주는 서비스는 기현 씨만의 경영 노하우입니다. 생선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환기 문제인 소비자들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청결과 위생은 필수죠. 커피를 마시는 카페로 착각하는 손님도 있었다고요. 엄청 깨끗하게 하시네요. 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방이 안쪽에 바깥쪽에 다 보여가지고 또 젊은 주부들은 딱 봤을 때 안 깔끔하면 애기들 먹이는 거라서 더 이상 재구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여야 되고 또 깔끔하게 신경을 써야지 계속 날이 지나갈수록 계속 깨끗하게 지고. 젊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했다는 청년 사장님의 전략이 부디 성공적이어야 할 텐데요. 치즈 생선살 2개랑 오징어 하나 드릴까요?
개업 초반엔 손님 구경 못한 날도 많았지만 이젠 제법 젊은 단골까지 늘었습니다. 최고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안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고객층이 오고 고객 그 수요대로 이렇게 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10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사 먹고 이제 제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5, 60대 할머님들도 오시더라고요. 이제 손주 같은 손주 같은 아이가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도움도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게 유학 잘하실 때 넘기면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단골 많이 생기셨죠? 많죠, 많이. 근데 이것도 샀죠, 이제. 명함 넣는 케이스. 뚜껑은 떼버리고, 부셔버리고. 거의 모르는, 네, 저는 모르는데 또 엄마 친구분도 계시고 하니까 특히 이 할아버님은 모르시는데 되게 이렇게 노란 할아버지 본인이 쓰셨어요. 아, 이 동네가 지역상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좀 드세요. 현지 씨는 이 카페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지 씨가 카페를 창업한 이유죠. 커피향 가득한 입안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그대.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이렇게 다 메꾼 거잖아요. 벽을 세우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저 혼자였다면 제가 그렇게 쉽게 못했겠죠.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고 저 혼자서는 뭐 카페나 커피나 이런 거는 특히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또 서로 다 맞춰서 하고 이런저런 바느질 하는 작품 같은 경우도 같이 동업하시는 아줌마께서 같이 한 거거든요. 이 카페가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 교류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현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떡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청년 마디길 개장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재래시장 안에 먹자골목이 들어섰습니다. 수육의 우병우 대표. 고기 굽는 놈의 이동건 대표. 문해 강근철 대표. 먹자골목의 수인은 모두 청년들인데요. 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한 겁니다. 덕분에 청년 장사꾼을 꿈꾸는 청춘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의 태평시장 상인분들하고 좀 더 멀리 가고 또 젊고 더 활기찬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둘, 셋. 청년들의 움츠린 날개를 활짝 펼 기회가 돼야 할 텐데요. 2011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치킨오프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그때 이제 크게 하고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마진율도 그렇고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 시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청년, 그러니까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들은 어느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청년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걸 보고서 선발하는 기준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청년 창업. 재래시장엔 활기를, 청년에겐 일자리를, 윈윈 전략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자고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 지금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청년 실업이 좀 높고 또 전통시장이 상인분들이 다 고령화돼 있어요. 거의 60, 10대 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들이 그 시장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노령화되어 있는 상인들을 좀 젊은 청년들을 투입으로 해서 그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첫 번째 목표하고 두 번에는 청년 실업률이 높으니까 좀 고용 창출의 계기로 하나 삼자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때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낡고 오래된 재래시장 안 장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죠. 오래된 재래시장과 젊은 청년들의 만남. 이젠 동고동락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개업 며칠 후 시장 먹자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 예고에 미처 설치하지 못한 에어컨을 들여놓느라 분주한데요. 시장은 덥고 비 오면 불편하다는 편견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길 바란다고요. 먹자골목 청년 장사꾼들 중 나이로는 넘버2라는 이진국 사장. 시장 정육점에서 일했던 경력이 고깃집을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직접 도축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단 손님이 찾아줘야 가능한 얘기죠. 늦어도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시 정도면 대부분은 시장 상인들은 문을 닫고 가고 이쪽 청년몰 같은 경우는 5시 정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12시, 2시 정도까지는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7, 8시면 그 손님이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면은 이 길 역시도 손님들한테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약간 시장하고는 조금 더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가지고 먹자골목은 원래 시장에서 버려진 거나 다름없던 공간이었습니다. 버려진 기간이 오래돼 아예 걸음할 생각도 않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내판도 무용지물이죠. 때문에 먹자골목 청년 장사꾼들의 요즘 화두가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나도 해준다고 한 건데 나는 내가 좀 센데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나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라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살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난 2주, 3주 동안 갖고 영업을 했고 일을 했는데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는 그게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왜냐면은 배가 침몰할 때 뭐 선수가 됐든 선미가 됐든 침몰을 하는데 결국에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데 내가 아무리 잘할지언정 어쨌든 나도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보듬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 먹자골목 창업 한 달째. 손님들의 발길이 제법 늘었습니다.
함께 잘 살겠다는 청년들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나 봅니다. 어느 누구나 창업의 꿈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창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자기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간절함이 그 소비자들한테도 뭐 맛으로 평가받겠지만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내가 딱 해가지고 잘 된다. 거기서 정신줄 놓으면은 진짜 경영 노하우 중에 진짜 핵심을 얻는다. 그때부터 다음 어떤 컨셉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시 초음 과정을 밟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 귀찮아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끝이 거의 보일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 덤빈 일도 아니죠. 얘기 들었어요. 예, 저는 못 봤는데 저는 그거 봤어요. 인터뷰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과 실패에 맞설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에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그렇게 저희가 그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일단 개개인의 그 청년 상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성공을 하시는 게 저희 전통시장의 그 활력을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청년분들이나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화려한 겉모습은 아니지만 시장 안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청년들의 꿈. 언젠가 그 작은 싹에도 굵은 뼈대가 생기고 단단한 잎이 돋을 테죠. 지금의 이 응원과 도움을 미천으로 창업을 꿈꾸는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현복 밴드의 노래. 스물여섯 기현 씨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국 재래시장에 자신이 만든 고로케 점포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이런 전통시장 내부에 이제 저희 점포가 하나씩 들어가는 게 최고 마지막 저희 가게의 목표고, 그러니까 그냥 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와서 같이 공부하고 생각도 교류하고 이렇게 저희 이런 가게 내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되면 직원들이 되겠지만은 그런 모든 직원들이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그런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보여지고 싶고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싶고 작업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공간이 이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카페 음료수 드시면서 같이 제 작품도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프리마켓이 됐든 워크샵이 됐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의 일환으로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더 상업적인 효과까지 주면 저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들 사람들 지나간 추억들 나 출근합니다 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언제 변할지 모르는 환경에 불안해하지 않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뿐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선택하기로 한 청춘들. 그땐 몰랐지 아무 관심도 없었지 일자리를 찾아 나선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시간들 사람들 지나간 추억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신나게 넘어져봐 그만큼 눈물이 난 거더라 청춘아 그대로 그냥 포기한단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신나게 넘어져봐 그만큼 눈물이 난 거더라 청춘아 그대로 그냥 포기한단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팡 잡은 부득 꽃은 향 부르러 건너간다 근그러지고 맵시고 태도군 저 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멍실인 저 방자 서황모 요지어는 변제전든 청조새 말자로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쇳달벙치궁 조각 맵시 깨달아 쓰고 생초통어 흐접저고리 승바선윤 날씬해 수디비라고 엎드매고 청장 앞자락을 뒤로 쳐잡아매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충충 중거리로 건너간다 조약들 덜퍽 집어버들에 앉은 꾀꼬리 턱쳐 호야 저 날려보고 장송가지 툭 꺾어죽장 삼아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 얻은 곳에 바드드드득 달려들어 춘향을 부르대고 눈이 뜨게 안하였다 춘향아 꽃이 피었네 세종시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치원읍. 한적한 마을 한편에 자리한 이 초등학교엔 전교생이 다 아는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있는 곳은 바로 4학년 교실. 마침 수학 수업이 한창인 이곳. 그중 앞자리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업을 듣는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진혜연 양입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수업을 듣는 혜연이. 그런데 긴 수업 시간 동안 주위가 흐트러져설까요? 수학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떤 색의 필기구를 골랐을까 더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런데 오후 수업 시간. 수학 시간과 달리 혜연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배우는 노래는 남도 민요.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혜연인 신이 났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지렁이처럼. 이거는 듣기엔 흥이 넘치는 남도 민요.
하지만 꺾는 음이 많아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는 선생님 저는 다운 소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혜연이에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대현이 하는 거 듣고 따라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시작. 조금만 더. 그러면 자 이번에 개구리 개굴청까지 시작. 개구리 개굴청 시작. 개구리 개굴청. 어우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나와서 자신감이 장난 기본 가을 한번 내가 대표로 연주해보겠다. 혜연이. 너네들 왜 안 해? 좋아 진행 한번 해보세요. 평소엔 수줍음이 많아도 국악만 나오면 쑥스러움을 잇는 혜연이. 학교에선 이미 유명한 소리꾼입니다. 음악 시간에 특히 좋아하죠. 다른 시간도 물론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음악 시간에 더 발표라든지 시범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하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에도 느껴지고요. 또 재미있어 하고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보기가 좋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후. 집에 오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상 앞에 앉습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책을 읽는 혜연이. 책 읽기 외에도 학습지 공부, 씻고 쉬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스스로 해냅니다. 이거 책 읽기 다음에는 학습지 아니면 판소리 하고요. 가야금이나 기타, 북, 해금 이런 걸 하면 시간이 달라지긴 해요. 그거를 혼자서 다 매일매일 스케줄 정해서 해요? 네.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했어요. 알아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진 않아요. 꼼꼼한 성격에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감을 보였던 혜연이. 그래서일까요? 남들 앞에서 노래해도 긴장하는 법이 없어 타고난 무대 체질이란 말도 들었죠. 전국! 지난달엔 방송을 통해 전국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뱃노래 불러주신 진혜연. 그리고 혜연이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금 떨렸어요. 보통 때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아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인기상 같은 것만 탈 줄 알았는데 우수상 타서 좋았어요. 애들도 중간에 혜연아 너 왜 판소리를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들으면 흥미롭고 신나는 부분도 있고 감정을 잘 살려서 부르면 막 슬픈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그런 욕심, 어린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왜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부모 입장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누르고 놀래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그냥 어디서 음악을 한번 들었는데 그냥 바로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 음감이 있을 때 그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놀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한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님입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반찬이 올라왔네요. 소은이 아니야? 오이는 동호회에서 산 거야? 이거? 상품으로 타온 거야. 만수초등학교에서? 동호회에서 그 태양을 범 상품권으로 몇 개 줬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거 했는데 내가 첫 번째로 접했어. 지난주 이후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요대회에서 1등상과 경품을 받은 혜연이. 부모님이 아무리 평범하게 키우려 해도 타고난 재능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이 집에서 1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원어민 선생님의 눈에도 혜연이는 좀 특별합니다. Dog's very quiet. Quiet. Yeah. What's your favorite? Yes. Really? Number 2. Three. Three. Okay. 4, 5, 6. Oh, really? 보통은 혜연아 갈비를 제일 좋아하는데 갈비가 제일 나중이에요 반찬이? 네. 오이 무침이 제일 맛있어요? 네. 임금님 수라상도 혜연이의 오이보다 맛날 순 없을 것 같네요. 저녁 식사 후 혜연이는 또 스스로 알아서 다음 일과를 진행합니다. 소리에 유독 민감한 혜연이는 요즘 헬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배운 지 2달밖에 안 돼 아직은 서툴지만 빠른 속도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죠. 판소리를 해설까요? 혜연이가 국악기에 보이는 관심은 남다릅니다. 이미 가야금을 배우고 있기에 헬금 배우는 걸 말렸던 부모님. 하지만 혜연이의 고집을 꺾진 못했습니다. 가야금이 제일 좋은데 해금도 좋은 것 같아서요. 더 배우고 싶은 악기 있어요? 그 단소인가? 단소? 이쯤 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혜연이의 악기 욕심. 이렇게나 좋아하니 부모님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엄마가 데리러 왔지만 혜연이는 아직 친구들과의 놀이에 한창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10분 남짓. 가야 할 시간이 되자 혜연이는 아이답지 않게 싫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엄마를 따릅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혜연이는 차에 타자마자 간식부터 입에 넣기 바쁩니다. 또래 아이들답지 않게 채소와 과일이 좋은 혜연이는 이보다 더 만난 게 없죠. 혜연이가 간식을 먹을 동안 엄마의 차는 어느덧 청주 시내로 접어듭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가야금을 배우는 날.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알았지? 노면 깊이 넣어야 돼. 레에서 잊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뜯지 말고 옆으로 가야 돼. 알았지? 시작. 죽여. 보면서 숙였다가 인날 때는 활짝 웃어줘. 오지 이런 식으로 시작. 오지 피었네. 요즘은 판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혜연이에게 가야금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국악을 알게 됐고 자신의 재능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이거 외웠어? 선생님 외우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 배워 아직 손에 익지 않은 곡. 혜연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어려워도 배워야지. 네가 쉬운 것만 하면 어떡해? 어려워도 천천히 해야지. 100번 부르면 네 민요만 부를 거야? 아니지? 악기 내려놔.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 어렵지. 처음 배우는데 쉬운 게 어딨어요, 나, 그지? 천천히 하나하나씩 배우는겨. 울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울어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부르는 거지. 딱 한 번 배운 곡을 어떻게 금방 잘 하랴만 혜연이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다 울면서 그랬어. 울 때까지 다 울고. 그래도 끝까지 배워야지, 그지?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려면 뭐하러 가야금 배우고 노래 배워. 계속 해야지. 못한다고 혼이 난 것도 아닌데 자기 연주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 속이 상합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고비만 넘기면 재밌어서 힘들지 않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힘들지 않고 좀 하기 싫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일단 힘들어요. 음이 막 구부러지고 꺾이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노래는 더 힘들어서 그걸 넣으면 그 노래가 더 재밌어지고 즐거워져요. 폈네. 사주단자 받았다고 분박줄이 만한다네. 니나 노난실 니나 노난실 올산의 사랑아. 어느덧 해가 저문 저녁. 가야금 수업 후 이번에 혜원이는 판소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9살 때부터 시작해 이제 3년째 접어든 판소리 공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특성상 가사 한 구절,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하죠.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들은 것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입니다. 정신이 혼비는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려도 몸도 깜짝하가니연해. 맨 뒤에는 너무 늘어질 필요는 없어. 원래 그 뒤에 노래가 또 있거든. 우리는 여기까지인데 막 민요하듯이 막 끊어지듯이 아니 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연습할 거는 요거 대회 나갈 거는 발림까지 다 외운 거고. 노래 내용에 맞는 동작, 발림도 함께 배워봅니다. 여기 해봐. 서름이 간장에서 너무 빨라. 흐르는 구나. 구에서 찍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면 여기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보는 사람 굉장히 어색해.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리고 내용 자체가 슬프기 때문에 발림이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 그지? 다시 해봐. 시작. 간장에서 흐르는 구나. 거기랑 뒤에 길 걷는 줄 모르고 춘향 문천을 낭도하니. 선생님의 시범을 한 번 봤을 뿐인데 똘똘한 혜연이 금세 발림을 익히네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딱 이 정도만 안정되게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 그리고 시선이 같이 가야 시선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왼손도 딱 이렇게 예쁘게. 그다음에 여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이런 거는 목소리가 확 바뀌어야 돼. 진짜 춘향 모친처럼 해야 돼. 응? 알겠지?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테르사의 내가 꼭 정하지 이거는 춘향 엄마 월매 성음이 나와야 돼. 테레사이 뭐예요? 테르사이 혜연이 집에 너밖에 없지. 네. 춘향이도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춘향이네 집에서 살으면은 테르사이 하고 싶다 이 말이야. 자 해보자. 여기부터 한번 해봐. 오늘은부터 시작. 오늘은 이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옛말과 한자어가 많은 판소리. 11살 아이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혜연이는 그 어려운 걸 넘어서는 게 재밌기만 합니다. 테레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내니 할 수 있어. 도련님 묵묵보다 보고 춘향 방울 들어서니. 그때야 춘향이. 타고난 음감에다 노력까지 더하니 혜연이의 판소리 실력은 나날이 쑥쑥 늘어만 갑니다. 만기하여 도련님을 바라보다니 수심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요. 그 시각 늘 그래왔듯 엄마 선진 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세종시와 청주를 오간 지도 어언 3년째. 누가 보면 극성 엄마라고도 하겠지만 이렇게 딸을 뒷바라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살 후반이요. 아빠가 이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눈이 고양이 눈처럼 빛나서 이제 안과를 방문했더니 망망모 세포종이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혜연이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수술만으로 그냥 통원 치료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도 그것 또한 감사하죠. 지금도 병원을 6개월에 한 번씩 가고는 있지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는 말 들으러 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엄마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돼요. 혹시 재발할까 봐. 혜연이가 아팠던 8년 전에도 또 지금도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은 딸의 건강입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혜연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기에 그만큼 기대와 욕심도 많았죠. 하지만 딸의 건강에 위기가 온 뒤 부모님의 바람은 단 하나가 됐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겠다고, 그리고 딸이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응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 어린 혜연이가 벌써 자신의 행복을 찾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판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소리를 하겠다는데 어찌 부모가 돕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리 공부를 할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지는 혜연이. 최근엔 어른도 쉽지 않은 흥보가 완창을 해보이겠다며 목표도 세웠습니다. 누가 막둥이 다시 접지 비둘기 저 집 비둘기 날아든다 막둥이 불러 비둘기 공주라 파란 공 한 줄 더 입어 자르르르 흩어주니 수 비둘기 거동바. 배운 게 많아지니까 헷갈리지. 수고했어. 11살답지 않게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혜연이. 3년째 혜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남다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판소리는 악보가 없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듣고 그 안에 있는 음까지 캐치를 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데 그게 가르쳐 보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명창 선생님들 보면 어린 시절에 선생님한테 1대1로 배우지 않고 마당에서 들었는데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정확하게 그런 거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혀는 소리 귀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혜연이를 보면 그런 끼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음감이나 이런 게 좀 정확해서 귀가 이제 저희들 이제 김영창이라 귀가 뚫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음감이 좋은 거죠.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잘해요. 바로바로. 다음 날 오후. 혜연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 선진 씨. 선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작은 학교에선 사설을 구하기가 어려워 학부모를 대상으로 봉사자를 구하죠. 그렇게 학교에서 일한 지도 언 3개월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신경 쓰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와 있다? 네, 그게 좀 마음의 안정이 되나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진 씨는 도서관 일 외에도 일주일에 이틀은 더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도우러 옵니다.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도 않는 일. 하지만 딸이 의지할 때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만족하려 합니다.
한편 혜연이의 교실에선 이색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프진 않겠지? 먹을만 하겠지라고 해서 그 빨 진로 교육으로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 체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아직 커피를 마시지 않는 어린 학생들에겐 신기한 체험입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커피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는 혜연이는 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나 보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 되겠다며 일찌감치 진로를 정한 어른스런 혜연이. 하지만 커피 만드는 일처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은 아이이기도 하죠. 세월이 흘러 더 많은 걸 체험하게 된다면 소리꾼 말고 혹시 다른 꿈을 꾸게 되진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간호사였다가 의사였다가 과학자였다가 사육사였다가 여러 가지 변했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으면 가요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에게 우리 국악인 판소리를 널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게 사람들이 얼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법 무더워진 주말 서울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면 특별한 공연이 시작될 이곳. 오늘 혜연이는 관객이 아닌 무대의 주인공으로 자리할 참입니다. 혜연이가 어떤 공연을 할지 마냥 궁금한 가족들. 충주에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드디어 시작된 공연. 오늘 공연은 판소리 춘향가를 주제로 만든 창극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국립극장에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극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게 됐죠. 그동안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했던 혜연이.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일까요? 오디션에서 당당히 주인공인 춘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예, 저기 꽃밭 너머에 뿌락뿌락하는 사람 예신선이냐? 아니 뭘 보고 있습니까? 손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의 무대지만 창극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공연. 하지만 무대에선 혜연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늘 그렇듯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직 나이 어린 딸이기에 혹시 실수라도 해서 마음을 다칠까 싶어서죠. 하지만 타고난 무대 체질인 혜연이는 엄마의 걱정과 달리 공연을 마음껏 즐깁니다. 긴장은 안 됐고 그냥 기대됐었어요. 기대됐었어? 네.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네. 음색이 아주 독특하면서 약간 튀면서도 음정이 정확하니까 아주 이쁜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너무 좋은 면들을 많이 타고난 것 같고 또 자기도 본인도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고 또 욕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주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욕구나 이런 거기에 대한 그 책임감이 참 강한 아이인 것 같아서 얘는 조금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다음 날. 어제 공연으로 피곤할 만도 한데 혜연이가 다시 외출에 나섭니다. 오늘은 단짝 친구인 선유와 함께 나서는 길. 엄마 없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안 나와. 여기서 뭐해요? 지금 친구랑 해금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 중이에요. 엄마가 안 데려다 줘요?
엄마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일요일은 우리끼리 버스 타고 가려고요. 혜연이는 일요일만큼은 엄마 도움을 받지 않고 해금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청주와 서울을 오가고 또 사흘은 학교에 봉사를 하러 오는 엄마. 그 고단함을 알기에 일요일만큼은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엄마가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해금도 처음에는 저는 말렸었어요. 제가 데려다 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요일까지 저도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랬더니 너 혼자 버스 타고 갈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타고 가더라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그냥 그 나이 때쯤이면 노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잘하는 모습이 보여서 자기가 잘하는 걸 알고 즐겨 하니까 이 길인 거지. 뭐 다른 길이 또 보이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거예요. 진정한 소리꾼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혜연이. 꿈의 크기만큼 쉽지 않은 길. 때론 생각지도 못한 고비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혜연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혜연이의 삶을 응원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언제나 함께할 거라는 겁니다.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울어물 리 없지만은 저는 놀고도 싶은데 판소리나 국악 같은 게 더 좋아서 춘향 가도 좋고 응보 가도 좋고 심청 가도 좋아요. 애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겠다 이래요.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어요. 간장에서 끓어오르는구나 두고 갈까. 저희 부부는 정말 물과 불이라 할 정도로 성격, 모든 게 사실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삶이 아름답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시환, 민윤희 씨. 차처럼 가니까 좋은데. 굉장히 좋아요, 오빠. 아닙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를 만나봅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 승아야, 넌 토스트 해야지. 너는 안 돼, 오빠. 이른 아침을 맞은 이시환, 민윤희 씨 부부의 집. 아침 준비에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너무 조그마한 데다 잘라. 안 됐어. 도와주시는 분이 아침 식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침에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저녁 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저희가 준비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먹게 되죠. 감각의 의지에 능숙하게 사과를 깎는 이시환 씨. 그 사이 딸 승화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 계란 후라이를 담당합니다. 좁은 부엌에서도 세 식구가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눈에 훤한 아내 윤희 씨입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더 저희한테 더 안전해요. 오히려 넓은 공간이 더 무서워요. 좁은 공간은 이렇게만 스쳐도 살짝만 이렇게 터치만 해도 아 여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 점심 한번 체육 시간부터. 과일과 토스트로 차려진 간단한 아침 식사.
부부가 하루 중 딸과 함께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네요. 체육을 싫어하고 무서웠거든. 또 피고 남은 씨는 피고 안 나니까 또 한대. 아빠 희망 누군가? 아 그게 대표야지. 아빠 희망. 형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빠의 희망이죠 사실 희망. 그래서 항상 아빠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아빠의 희망 항상 행복하죠 우리 딸이 함께하면. 야, 너 또 엄마한테 이쁜 거 해준 거 아빠한테 찢어진 거 몰치댕이 주면 안 된다. 알았어. 응? 잘 닦아. 아침마다 딸이 만들어주는 토스트는 꿀맛이죠. 꼭꼭 50번씩. 그동안 우리는 죽이 아니에요. 윤희 씨는 딸 입에 주먹밥을 넣어주느라 바쁘네요. 속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어떤 가족보다 서로를 알뜰살뜰 챙기는 가족입니다.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시환 씨. 안마원을 운영하는 그는 8시가 되기 전 집을 나섭니다. 갔다 올게. 엉덩이 뽀뽀. 시환 씨 가족만의 아침 인사법. 참 발랄합니다. 이따 만나요. 집과 같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안마 지하번. 허리 좀 나으셨고 주무실 때 그 불면증은 좀 어떠세요? 안마원 문을 연 지도 13년째. 이시환 씨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곳인데요. 25세의 사고로 실명한 후 세상을 포기했던 그는 대전 맹학교에서 안마를 배우면서 삶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생석회라는 그 화학약품이 들어가면서 눈이 화상을 입은 거죠. 집에 와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데 아무것도 저 혼자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도 어떤 것도 밥 먹는 것조차 옷 입는 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인데 사실은 식물처럼 지내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두시에 시각장애인도 점자를 배울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힘드시네, 그죠?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 끝에 안마사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시환 원장. 지역에서는 입소문이나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기가 항상 아픈데. 네, 배 아픈데. 오케이. 그때 이제 이렇게 어깨, 허리 이런 데가 아파서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워낙 정말 진실하고 보셔서 아시지만 열심히 잘하고 아픈 데를 제대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제 내가 얘기하고 다 여기를 다니죠. 첫째는 시각장애인의 그 촉각이 정상인보다 또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지면서 촉각이 또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함께 있죠.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으로는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이곳. 시각장애인 직원 2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나타난 게 부종, 그다음에 쑤시는 증상,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하체로 무리되지 않도록 했어서. 이시환 원장은 안마원을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근무하다가 3, 4년 근무하다가 개원한 친구들이 서울에도 한 명이 있고 대구에도 한 명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된다고 하고 또 모르는 것을 저한테 다시 질문하고 할 때 정말로 보람을 느끼죠. 벌써 점심시간.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일찌감치 2층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니, 난 밥국 많이 밥 조금. 배고프죠. 맛있는 냄새 나니까 더 배고픈데요. 여느 직장이 그렇듯 점심시간은 늘 반갑고 즐겁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라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으신가 봐요. 즐겁죠. 직원들이라기보다 가족이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즐겁죠.
저도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요 저희 친인 형님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고마워.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밥맛도 더없이 좋습니다. 다시 시작된 오후 업무. 안마원에서는 비장애인 직원 2명이 사무를 맡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배우면서 일을 한다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제가 많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런 모든 환경 정리 같은 것도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물건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 원장님이 다 고치시거든요. 시력을 잃기 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이시환 원장. 환자들의 모든 검진 내용을 귀로 듣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는군요. 제가 개발한 그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는 600여 개의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환자는 혈압이 높은 환자가 왔다는 것을 신호를 알려주고, 또 신장, 체중, 체질량이 높으신 분들은 체질량이 높다고 음성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시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그 음악도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엎드려서 하는 거. 직원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진료 기록을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축으로 누워 있으니까 항상 그 자세니까. 근데 그렇게 어서 오세요. 성함이요? 혈압을 측정해 주세요. 손님이 오고 가는 것부터 지압 시간도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치료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맞춤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기차도 타고 또 어딘가에 뭐 산속 깊은 곳에서 새도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은근히요 이게 막 이제 열심히 안마하다가 사실 저희도 뭐 땀 흘리고 힘들 때 이렇게 마치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며칠 뒤 주말. 윤희 씨와 딸 승화가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거실엔 웬 인형이 가득한데요. 얘는 우리가 최대한 끝까지 손에 끼고 있다가 팔자.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승아가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아서 버리려고 했더니, 승아랑 도우미 이모님들께서 버리지 말고 대덕구에서 하는 벼룩시장에 가서 이걸 판매하면 서로가 참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원자 표시야. 팔 물건을 챙겼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매겨봐야겠죠? 얼마야? 이제 100원. 100원. 근데 100원짜리도 있어요. 네, 핀 10개.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와, 싸다. 하나에 10원? 네. 그래서 10개를 사야 돼요. 하나는 안 팔아요? 하나는 안 팔아요. 뭐 그래도 작전을 막 짜신 모양이에요, 두 분이. 네. 어쨌든 이 물건은 다 파는 게 우리 오늘 목표니까. 이거는 여따는, 핀은 줬다도. 처음 참가해보는 벼룩시장에 한껏 마음이 들뜬 승화. 오늘 물건을 모두 팔 수 있을까요? 중리동 거리에서 열린 행복 벼룩시장. 일찌감치 목 좋은 자리를 맡은 모녀. 이제 팔 물건을 보기 좋게 진열해야 하는데 승화는 영 쑥스러운가 봅니다. 근데 나 여기 막상 하니까 못하겠어. 왜? 엄마가
승화 대신 윤희 씨가 나서 인형도 착착 꺼내놓고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합니다. 여기는 승환의 전방이에요. 환영합니다. 손인형을 끼고 야심차게 홍보에 나선 윤희 씨. 그런 엄마의 모습에 승화는 웃음보가 터졌네요. 공부하는 책도 있어요. 호기심 많은 어린이 손님들이 구경을 왔는데요. 잘 고르셨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우 싸다. 엄마의 애교 넘치는 판매 수완에 사람들 지갑도 열립니다. 물건 파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0%는 치즈 떡볶이도 사 먹고 아빠 면도기도 사드리고 90%는 기부. 오후가 되면서 길게 늘어선 벼룩시장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뒤편에 있던 승화가 이번엔 판매대 앞쪽에 나섭니다. 왠지 자신감이 생겼나 본데요. 엄마와 함께한 소중한 경험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책 한 권에 500원입니다. 이게 마음에 드세요? 정말 사람 잘 모으시고 장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네.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근데?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든지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열심히 준비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냥 뭔가 하려면 이런 걸 저희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늦은 오후 세 식구가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운동복도 똑같이 맞춰 입은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둘. 안마원이 바쁠 때를 제외하고 늘 함께 나와 달리기를 한다네요. 자, 가볍게 다리 털어주시고 이제 가자. 수건 가져야지. 승아. 수건이 필요한가 봐요? 예, 둘이 승아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잘 잡았어? 달리자. 승화에게 의지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데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아빠와 딸, 발 맞춰 뛸 때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화이팅! 예쁜이는 엄마들 쳐다보세요. 윤희 씨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나는 두 사람입니다. 이번엔 엄마가 뛸 차례. 덕분에 승화는 운동을 2배로 하네요. 되게 엄청 힘들어. 재밌어요? 가자. 엄마하고는 2바퀴만 뛰자. 그냥 뛸 거야? 그래, 그럼. 숨 고를 새 없이 또 운동장을 달립니다. 안마사라는 직업이 건강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자신들의 체력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생각. 또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년 마라톤 대회도 출전하고 있답니다. 3년 전부터 3대 하천이랑 대청호 마라톤에 저희 가족과 함께 직원들 모두가 함께 참가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km에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운동을 했어. 운동장을 뛰고도 아직은 쌩쌩한 가족입니다. 그냥 몸 풀고 또 자기랑 승하랑 이렇게 돼야죠. 그래 돼. 뭐 타이틀이 뭐야 오늘은? 둘 중에 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끝까지 남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사람이? 어. 야, 너 걸리고 할라 그래. 갑작스럽게 벌어진 아빠와 승화의 줄넘기 대결. 자, 대결에서 승화가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아빠 난 용돈 2배. 오케이. 엄마는 아니 아빠는 그럼 뭘로 하지? 아빠는 용돈 2배로 나가는 거지. 3,000원인데. 그러면 1,000원만 줘야 돼. 아빠가 아빠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2배로 받고 아빠가 이기면 2,000원이 빠지는 거야. 알았어. 부녀간에 한치의 양보 없이 열심히 줄넘기를 돌립니다. 딸이라고 봐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점점 다리가 풀려오는데요. 아빠 이겼다. 아쉽지만 승화의 용돈은 날아갔네요. 와, 근데 따님을 전혀 안 봐주시네요. 승부욕이 강해요. 아, 저는 승부욕이 강해요. 그리고 딸을 또 강하게 키우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죠. 서운한 얘네 또 그래도 아빠는 언제나 1등이니까 인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시하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침 회의로 시작된 안마원의 하루. 신장은 156, 혈압은 120에 73이시고. 오늘 안마원에 방문할 환자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뒤에서 받치면 우리가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지 직원들에게 꼼꼼히 알려주는 이시환 원장. 흉쇄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서는 안마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덕에 직원들이 안마 실력도 몰라보게 늘었다네요.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땐 진짜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순서 그냥 익혔으면 그 순서대로만 그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것도 있고. 아까 잠깐 저희가 전화 예약을 받으면서 언뜻 들었는데 안마사로서 일하며 매 순간 보람을 느낀다는 윤희 씨. 여기는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20대에 장애 진단을 받은 그녀는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선생님이 되길 꿈꿨었는데요. 맹학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이 아닌 안마사가 됐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님 중에 역사 선생님 또는 특수 교사 선생님이 제 나이에 여자분이 오시면 속상해서 저쪽 가서 울었어요. 아, 나도 지금쯤 저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하고 눈물도 나고 그 손님이 부럽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 와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내 이치에서 나도 선생님 못지않게 나도 내 일의 직업에 만족하고 보람 있고 지금 후회 안 해요. 그날 오후 이시환 씨가 잠시 시간을 내 찾은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졸업한 대전 맹학교인데요. 2층으로 우리 해부자를 실러 갑시다. 안마 실습에 쓰이는 새로운 교구제를 구경하기 위해 학교에 들른 겁니다. 아, 괜찮아요, 선생님. 그게 이제 내가 만든 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서울에서 만들었어. 학생들한테 이 모양부터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근육을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 지금 여기 만져봐봐. 이게 이제 엉덩이. 그렇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끔 근육별로 다 해놓은 거예요. 명치뼈에도 좀 붙고. 안마 수업의 필수 과목인 해부 생리학.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근육 모양을 만질 수 있도록 고안한 겁니다. 선생님, 저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왜 지금 생각하셨어요, 그래? 이 해부학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필요성을 느낀 거지. 여기요. 이거 봐봐. 이게 이제 대둔근이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교구제를 보니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신이 난 이시환 씨. 좀 더 이렇게 완전히 위에까지 올라오고 중등근. 최고의 안마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 그는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랍니다. 13년 전 맹학교를 다닐 때도 시환 씨는 전교생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모범생이었다네요. 서로 그렇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도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횟수로는 꽤 되긴 했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복습 겸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한 내용을 뭐 거의 녹음기 틀어놓듯이
내용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우리 이 의학 공부는 어려운 과목인데 공부는 저 정도로 해야 된다. 저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네요. 시환 씨는 전국의 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매년 현장 실습도 하고 특강도 다니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대등국이 이렇다, 소등국이 이렇다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직원들이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쉽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교부제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교육을 할 수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기시, 장골농 안마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좀 더 세심한 안마와 지압을 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경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참, 야, 정말 잘 만드셨네. 안마원 마감 시간이 가까워오자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업무를 마쳤는데요. 깔끔하게 뒷정리도 마무리합니다. 원장님 댁에 모인 안마원 식구들. 무슨 날이라도 되는 걸까요? 푸짐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합니다. 오늘은 다들 일을 안 하시고 일찍 올라오셨네요? 근데 부원장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오니까 모였죠, 지금. 항상 밖에 가서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외식으로. 근데 오늘은 직원들이 이제 직접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지금처럼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장님은 뭐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들고 온 탕수육. 탕수육 사오신 거예요, 그럼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일을 맞은 윤희 씨. 예쁜 화관까지 쓰고 파티를 시작합니다. 남편 시환 씨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내가 처음 자기 만날 때 제일 먼저 사준 것이 뭐야? 내가 학교에서 백화. 오늘도 내가 백합을 준비했지. 자기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못 견딜도록 할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 알았지? 승화도 뭔가를 준비한 모양인데요. 편지를 왔어.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300살 이상까지 사세요. 어머니,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어머니, 아버지 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저의 기도를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아버지의 눈이 되어드리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려요. 진심이 담긴 승화의 편지를 듣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진 윤희 씨. 굉장히 좀 묘한 표정이시던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찌릿찌릿 전율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콧잔등이 찡 했고요. 저희 승아가 철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을 생각하니까 좀 짠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승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빠서 눈 못 뜨게 해주면 본인이 엄마 아빠 눈이 돼준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어요. 안수 건강하세요. 직원들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뭔가가 또 있다네요. 자, 우리 그거 부르자. 가족송, 가족송. 가족송이랑 한번 하자. 가족송.
민윤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다 웃었는데. 사랑해서 고마워요. 엄마마 고마워요. 사랑해서 고마워요. 예쁠 때도 슬플 때도 있어서 고마워요. 아빠 아침에 출근할 밤 늦도록 이어지는 노랫소리.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즐거운 하루입니다. 일을 쉬는 주말. 야, 근데 오늘 네일 바이크도 탄다 그러지 않았어? 네. 모처럼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직원들도 함께입니다. 기차. 도착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 오늘은 승화가 여행 가이드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궁금하지 않게 간판도 읽어주고 길을 안내합니다. 농부의 딸. 농부의 딸? 지금 농부의 딸이 간판이 붙어있고. 당날개 볶음밥. 제일 먼저 들른 곳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입니다. 승화는 예전에 엄마와 한옥마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경기전 구경은 처음입니다.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가족들을 어디로 안내할지 막막한가 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승화에게 길 찾기는 아직 어렵기만 합니다. 몇 바퀴 돌고 나서야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내도를 발견했네요. 얘로 제로 7번으로 원래 쳐. 박물관 간다며 너. 12B 여기갈걸? 여기는. 어디요? 길을 못 찾아서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셨어요. 아 그랬어요? 넓죠 여기. 아 저는 그렇게 가는 데인 줄 알았죠. 뭐 잘못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잘 데리고 가는구나. 느낌은 어떠셔요 지금 이 공간이? 어떤 데 같아요? 좀 이렇게 왕실처럼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확 터 있는 공간. 그다음에 사이사이로 나무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이제 그 정도로 느꼈어요 저는요. 그 느껴지셔요? 아 느끼죠. 안내도를 확인했으니 다시 관광을 시작해 볼까요? 마침 경기전에서 태조 이성계를 기리는 재래 행사를 구경하게 된 가족. 전주 이씨인 시환 씨가 더욱 관심이 많아 보이죠. 딸은 아빠를 위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안내하며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고 덥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 안 웃고 엄마랑 아빠랑 삼촌들이 웃으면 저도 기뻐요. 조금 힘들었어요? 네. 더워서. 전주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윤희 씨의 외숙모 댁인데요. 윤희 씨가 온다는 소식에 외숙모는 직접 만든 무기며 과일까지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연이 더 줄까? 네. 더 줘요. 더 줘. 상기도 더 먹어? 저기 상기. 더 줘? 가가 상기요. 이름도 아시네 이제. 그래 알죠. 오래 있었으니 한 가족 같으니까. 항상 언제든 와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자식처럼 챙겨주시니까 정말 편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야, 승아야. 먹고 있어? 안마원 일이 바빠 자주 오진 못하지만 윤희 씨에겐 친정과도 같은 곳이라네요. 어릴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윤희 씨를 키워주셨던 외숙모. 외숙모에게 윤희 씨는 딸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저녁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울으면은 아기도 안 난 외숙모가 젖꼭지까지 빨렸다고. 그러니 정이 들었지. 그러고는
우리 집만 죽고 살고 우리 집서만 산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키워야지. 딸이지. 딸이요. 내 배로 안 나서 그러지 딸이지. 민윤희 씨가 안마를 배우게 된 것도 외숙모 때문이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외숙모를 보며 고쳐줘야겠다고 다짐했던 윤희 씨. 외숙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밤늦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많아졌다네요. 이렇게 해주고 가면 그럴 정도는 잠을 편히 자. 어쩔 때는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숙모가 아프시다고 하면 내가 이거 배운 이유는 애숙모 고쳐드리려고 배웠는데 내가 무슨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고 날까봐 걱정이고 불안하죠. 그게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못 오게 해요. 차라리 우리가 가마. 근데 저는 저대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간다 오니까 또 저는 저대로 불안하고 나는 나대로 불안하고. 이 장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항상 짐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그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가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을 더 잡고 더 열심히 살죠. 사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레일바이크입니다. 가족 모두 생전 처음 타보는 레일바이크에 설레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도 되는데요. 저희가 브레이크, 저희가 앞차하고 부닥치려면 이거 좀 잡아.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살살살. 윤희 씨도 긴장했는지 말이 없어졌네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출발한 가족의 레일바이크. 이게 그냥 잘 끌려가네. 야, 이거 재밌다. 그치? 이번 10번은 타고 싶다. 그게 신기하네. 네. 야, 너무 좋지 않아 여기? 그래, 잘하네. 음악 소리도 나 음악 소리. 눈으로 볼 순 없지만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과 철길을 상상해보며 열심히 발을 구릅니다. 거기는 그냥 생명을 KTX가 지나가나? 우리도 KTX 갈까? 시작! KTX 우리 빨리 그러면 가는 거야? KTX 달립니다. 달립니다. 아빠가 빠르게 발을 구르니 때마침 진짜 기차가 나타나 가족들을 더욱 즐겁게 만드네요. 진짜 기차야 오빠. 우리가 따라가야지. 따르릉 시켜나세요. 안마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시환 씨는 딸 승화와 여행을 온 것이 2년 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딸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딸과 아내를 위해 종종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안마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공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 몫을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대신 해줬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아내에게 고맙죠. 사실 저를 배려해 준 거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나와보니까 사실 즐거운 면도 있지만 공부하는 것이 더 힘내요. 이것도 노는 것도 잘 힘드네요. 엄마랑 삼촌들이랑 어렸을 때는 아빠랑 같이 타고 싶다, 아빠랑 뭐 같이 먹고 싶다, 아빠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소원을 이뤄서 정말 기뻐요. 그렇구나. 그냥 이 자체가 참 행복이고 고맙구나 생각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이게 저희보다 훨씬 잘 보이고 더 성공하시고 부유하신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 부러움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가 이렇게 행복한 걸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니까 그동안 제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나는 더 행복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